남편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8년간 가족처럼 지낸 가정부에게 한 고백. 그날 밤 저는 씨앗을 뿌렸어요. 50% 계산, 50% 진심으로. 완벽한 프리마돈나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외로움도, 우리 부부의 문제도. 하지만 틀렸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날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며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제가 만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56세, 전직 발레리나 한소희. 제가 만든 계획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0대의 나는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발끝부터 손끝까지, 호흡부터 표정까지. 프리마돈나로서 완벽한 공연을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고 통제했죠.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평론가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소희, 완벽한 발레리나. 그 완벽함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40년 전 박진우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건설회사를 이끄는 30대 중반의 야심찬 사업가. 넓은 어깨, 곧은 허리, 날카로운 눈빛. 무대 위에 제게 반한 그는 열렬히 구애했죠. 당신은 완벽해요, 소희 씨. 완벽한 프리마돈나와 성공한 사업가. 우리는 완벽한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무대에 섰어요. 20대에서 40대. 발레리나의 전성기였죠. 55세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커튼콜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무대는 가정이구나. 무대에서처럼 가정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남편도, 집안일도, 사회생활도. 하지만 한 가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왕성함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은 그쪽으로 대단했어요. 하루에 3-4번은 기본이었죠. 한 번 시작하면 오래 지속되는 편이었고요. 20대의 나는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까지는 무리하면 가능했죠.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혹사했던 몸이 서서히 한계를 보였어요. 골반, 허리, 무릎. 발레리나로 살아온 대가였습니다. 남편은 달랐어요.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며 단련된 체력.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 66세가 된 지금도 여전합니다. 남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50대 중반. 폐경이 지나고 몸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았고 회복도 느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힘들어.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거절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일주일에 3-4번을 2-3번으로 줄였죠.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버거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가 힘든데? 당신이. 굵기도 너무 굵고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왕성해. 66세 같지가 않아. 크기도 크기지만 시간도 너무 길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그날 밤 복도를 지나다 서재 문틈으로 빛이 새는 걸 봤습니다. 남편이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몸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골반 근육이 많이 약해졌네요.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의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관계를 가졌어요. 한 달에 1-2번으로 줄였지만 매번 다음 날이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6개월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제안했습니다. 여보, 방을 따로 쓰면 어떨까? 남편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충격과 상처가 뒤섞인 얼굴. 당신이 편한 대로 하자. 그날부터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각방을 쓰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내. 완벽한 프리마돈나는 완벽한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옆방에서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무대에서는 모든 걸 통제했는데 왜 이건 통제할 수 없을까? 복도를 지나다 남편의 방 앞에서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결국 지나쳤어요. 남편은 매일 밤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외로운 뒷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전히 고든 자세, 우아한 손놀림. 겉으로는 전직 발레리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속은 달라요. 56세의 지친 몸, 남편을 만족시킬 수 없는 아내. 완벽했던 무대 위의 여왕은 침대 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해결책이 필요해. 프리마돈나는 문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해결책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8년간 우리 가족처럼 지낸 가정부 유나 씨. 5월의 어느 저녁 와인 잔을 들고 유나 씨를 불렀습니다.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50% 계산, 50% 진심. 나도 모르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들어간 지 오래였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유나 씨가 보였습니다. 8년간 우리 가족을 돌봐준 사람. 손을 씻고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잔을 들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유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사모님. 앞치마를 벗고 손을 닦는 유나 씨. 거실 소파로 안내했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유나 씨, 이 얘기는 절대 남편한테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유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8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유나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남편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해서 문제인 거지. 정정하다는 말에 유나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66세가 됐는데도 남편은 그쪽이 너무 크고 여전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유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사모님. 당황하는 유나 씨를 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얘기였으니까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요구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나는 버거워. 크기도 크기지만 시간도 너무 길고 정형외과에서 골반 통증 치료까지 받고 있어. 유나 씨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 회사 경영도 그런 것도 모든 면에서 남다른 사람이었지. 66세가 됐는데도 여전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 가장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최근에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피할 수 없고 그마저도 너무 힘들어. 유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그게 힘드시겠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 누가 이런 고민을 이해해 주겠어. 유나 씨만이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잖아.
유나 씨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면 제 손이 떨리는 건가요? 혼자 고민할 때보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고마워, 유나 씨. 유나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아니야, 그냥 들어줘서 고마워.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8년, 유나 씨를 관찰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남편을 보는 눈빛, 남편 이야기를 할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 존경과 호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유나 씨를 대할 때는 편안해 보였어요. 저와 있을 때와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우리 가족 같아.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찰하고 계산하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여자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유나 씨라면 괜찮지 않을까? 완벽한 프리마돈나는 항상 무대를 통제했습니다. 관객도, 조명도, 음악도, 이 무대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나 씨, 정말 고마워. 유나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희미한 비누 향기가 났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각자의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유나 씨는 부엌으로, 저는 침실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씨앗을 뿌렸습니다. 유나 씨에게 고백한 것, 남편의 왕성함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 너무 크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진심으로 힘들어서였을까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50% 계산, 50% 진심, 두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털어놓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8년간 신뢰해온 유나 씨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혹시 유나 씨가 남편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혹시 두 사람이 가까워진다면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예측하고 준비하죠. 이 무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발레 안무가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죠. 그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유나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을 한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쓴 느낌이었고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말했어요. 유나 씨,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요. 아, 네. 빨리 걸어와서 그런가 봐요. 유나 씨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시작됐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씨앗을 뿌렸고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아마 뿌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프리마돈나의 계산된 고백은 돌이킬 수 없는 무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백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전직 발레리나인 저는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남편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서재로 들어가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TV를 켰습니다. 유나 씨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자꾸 부엌 쪽으로 향했거든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유나 씨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눈빛.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요. 유나 씨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맨 얼굴에 앞치마만 두르고 일했는데
이제는 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요. 여자는 누군가를 의식할 때 달라집니다. 저도 알아요. 젊었을 때 남편을 만나면서 그랬으니까요. 유나 씨가 남편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유나 씨,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회장님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에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톤이 달랐어요. 남편의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밝고 가벼운 톤이었죠. 유나 씨의 대답에는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설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릴까요? 그래요. 유나 씨 커피가 제일 맛있어.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물 한 잔 마시는 척하면서요. 남편이 유나 씨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정부를 보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말마다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서재에서 위스키 마시는 날이 확실히 줄었어요. 외로운 뒷모습을 볼 일이 적어졌죠.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세 사람 모두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어요. 남편도 행복하고, 나도 편하고, 유나 씨도 가족처럼 지낼 수 있고, 완벽한 해결책. 프리마돈나답게 완벽하게 설계한 무대. 만족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3시였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문화센터에서 발레 강의를 들었습니다. 은퇴했지만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았거든요.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즐거웠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니 갑자기 수업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문화센터 사정으로 급하게 휴강됐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5시에 귀가하는데 3시에 집으로 향했어요. 2시간 일찍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낮은 웃음소리, 유나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가방을 현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었어요. 거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있는 남편. 그 뒤에서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유나 씨.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유나 씨의 손이 남편의 넓은 어깨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완전히 편안한 표정이었죠. 소파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커피를 마신 거예요. 유나 씨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친밀함이 느껴졌어요. 편안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아,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나 씨가 깜짝 놀라며 손을 떼었어요. 남편도 벌떡 일어서며 저를 봤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 수업이 취소돼서 일찍 왔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모님, 회장님 어깨가 많이 뭉치셔서요. 유나 씨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유나 씨가 마사지를 잘해서 남편도 얼버무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면서요. 어깨 마사지. 그냥 어깨 마사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 분위기, 표정,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미 시작됐구나.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생겼구나. 그래요, 계속하세요. 저는 방에 들어갈게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침실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나 씨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멍하니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계획대로잖아. 내가 원한 거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걸 본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걸 알아버린 기분. 유나 씨의 손이 남편 어깨 위에서 움직이던 모습. 남편의 편안한 표정. 둘이 함께 마신 커피. 둘 사이의 친밀한 공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프리마돈나는 무대를 통제합니다. 조명, 음악, 동선 모든 것을.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사람의 감정은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안무가 아니었어요. 한번 시작된 것은 제 의도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유나 씨가 준비한 저녁이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유나 씨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싹이 트기 시작하자 두려웠습니다. 이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계산과 감정은 다른 거구나. 머리로는 계산했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50% 계산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50% 진심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밤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계획, 통제 가능한 해결책,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남편과 유나 씨는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고 대화도 예전보다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 공지가 왔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여행. 매년 봄마다 하는 행사였어요. 평소라면 즐겁게 참여했을 여행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맛있는 것 먹고 바다 보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공지를 보는 순간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제가 2박 3일 집을 비운다면 남편과 유나 씨 둘만 남게 되겠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려고 머리로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 불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까? 정말 괜찮을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잘 다녀와요. 조심히.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유나 씨에게도 말했어요. 유나 씨, 2박 3일 동안 집 잘 부탁해요. 네, 사모님. 편히 다녀오세요. 유나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알았어요. 두 사람 모두 뭔가 기대하고 있구나. 제가 없는 2박 3일. 두 사람만의 시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옷을 개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50% 계산, 50% 진심. 여전히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어요.
공항 가는 차가 8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유나 씨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7시에 도착해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사모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고마워요, 유나 씨. 식탁에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 씨가 차려준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즐겁게. 네, 당신도 잘 있어요. 그 순간 남편과 유나 씨가 눈을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감, 설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관에서 가방을 들었어요. 남편이 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네, 여보. 유나 씨한테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알았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돌아가고 싶다. 여행 취소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맛있는 흑돼지에 소주 한 잔.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소희야,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리는 서울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남편과 유나 씨는 뭘 하고 있을까? 저녁 10시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응, 잘 있어. 제주도는 어때? 좋아요. 저녁 먹었어요? 응, 유나 씨가 맛있게 해줬어.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여유로웠어요. 유나 씨도 잘 있죠? 응, 잘 있어. 걱정 마. 걱정 마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저녁을 함께 먹었을까?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을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친구들과 함께 관광을 다녔어요.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카멜리아일.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야,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원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너무 쉽게 남편을 내준 건 아닐까? 만약 두 사람이 진짜로 선을 넘으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통제권이 없으니 불안했습니다. 둘째 날 밤, 또 남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너무 자주 전화하면 의심하는 것 같잖아요. 믿는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박 3일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일요일, 친구들과 함께 오후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2박 3일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녁 7시 정각,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남편과 유나 씨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했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유나 씨도 인사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게 보였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밝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 씨, 남편 잘 모셨어요? 네, 잘 모셨어요. 유나 씨의 대답, 거짓말 같았어요. 다행이네요. 혼자 계시면 식사를 대충 할까봐 걱정했어요. 걱정 마세요. 유나 씨가 잘 챙겨줬어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과 유나 씨의 눈빛, 서로를 향한 미묘한 시선, 둘 사이의 공기, 선을 넘었구나. 확신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깔끔했습니다. 소파 쿠션도 새로 정돈돼 있었고 바닥도 반짝반짝했어요. 흔적을 지운 거였습니다. 피곤하시죠? 들어가서 쉬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대 시트가 새 것이었어요. 분명 일요일 저녁에 갈 예정이었는데 벌써 갈려 있었습니다. 욕실도 평소보다 깨끗했어요. 복도를 지나 서재를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자 유나 씨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꽃향기, 서재에서요.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머리로는 계획이었지만 마음은 배신감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프리마돈나의 완벽한 계획, 통제 가능한 무대, 모두 무너졌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56세 한소희, 우아한 전직 발레리나, 완벽한 회장 부인.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속은 달랐어요. 무언가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고 어색한 톤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쉴게요. 그래요. 저녁은 먹을 거예요? 아니요, 비행기에서 먹었어요. 사실 비행기에서도 거의 먹지 못했지만 지금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할 자신이 없었어요. 알았어요. 푹 쉬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서재로 가는 소리였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았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온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불안한 아침, 친구들과의 어색한 점심,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7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순간, 거실에 함께 서 있던 남편과 유나 씨, 두 사람의 어색한 미소, 피하려는 시선,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남편이 들을까봐, 유나 씨가 알까봐. 계획했던 거잖아. 원했던 거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가 짐을 챙기는 소리였어요. 2박 3일 머물렀으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사모님, 먼저 들어갈게요.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가 떠났어요. 또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후 서재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또 혼자 위스키를 마시려는 거겠죠. 예전처럼 제주도 여행 가기 전처럼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같은 방을 썼는데 지금은 각방이고 예전에는 대화라도 했는데 지금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5월의 밤은 따뜻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월요일,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유나 씨가 어제 퇴근했다가 다시 7시에 출근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쳤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응, 유나 씨.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도 어색해 보였어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침 준비할게요. 유나 씨가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나 씨를 지켜봤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뒷모습, 8년 동안 매일 아침 봐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족 같았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서먹했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잘 잤어요? 응, 여보도. 짧은 대화 후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 씨가 차려준 아침,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이었어요. 평소 먹던 메뉴였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유나 씨도 부엌에서 혼자 먹는 것 같았는데 그쪽도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색했어요. 잘 먹었어요.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봤어요. 넥타이를 매고 수트를 입고 구두를 신는 뒷모습.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다녀오세요. 응,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유나 씨와 둘만 남았어요. 설거지하는 유나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까요? 유나 씨, 우리 얘기 좀 해요라고 물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만든 상황인데, 제가 시작한 일인데, 괜찮았어요? 라고 물을 수도 없고, 왜 그랬어요? 라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유나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오전 10시쯤 유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점심은 뭐 드실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육볶음 해드릴게요. 그래요. 짧은 대화, 어색한 분위기.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가족처럼 지냈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인데, 제가 원한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무대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는데, 발끝부터 손끝까지 통제했는데, 이 일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시작은 했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어요. 계획은 했지만 결말은 몰랐습니다. 손에서 모든 게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남편과 유나 씨의 변화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어요. 제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제주도 여행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관찰했어요. 남편과 유나 씨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수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발레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마치고도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시 40분쯤 됐을 때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유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5시쯤 오신대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유나 씨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급한 톤이었습니다. 벌써 4시 반이네요. 남편의 대답. 정리라니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남편과 유나 씨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의가 일찍 끝났어요. 창문은 왜 다 열어놨어요? 춥잖아요.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5월이지만 저녁 바람은 쌀쌀했습니다. 아, 답답해서요. 유나 씨가 얼버무렸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냄새 나는데요? 향수 냄새? 공기 중에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유나 씨의 향수였습니다. 아, 제가 새로 산 향수예요. 너무 진했나요? 유나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요? 좀 진한 것 같긴 하네요.
남편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당황한 표정, 활짝 열린 창문, 향수 냄새.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전에는 맨날 서재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거실에도 자주 나오고. 남편의 표정을 살폈어요. 유나 씨도 요즘 얼굴에 윤기가 나던데. 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계속 관찰했어요. 일주일 후 빨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남편 속옷이 평소보다 자주 갈아입은 흔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갈던 게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요즘 속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것 같은데. 운동을 많이 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근데 이상한 건 당신이 요즘 골프도 안 치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유나 씨 향수 냄새가 자주 나요. 청소할 때 그런가 보죠. 이상하네요. 자주 나는데.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복도를 지나가다가 서재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봤어요. 유나 씨가 안에 있었습니다.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나 씨가 황급히 서재에서 나왔어요. 유나 씨, 지금 서재에서 뭐 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이미 청소했잖아요. 다시 청소해요? 아,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유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없는 시간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상황이니까요.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누워 울었어요. 질투였습니다. 순수한 질투였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계획했던 일이지만 목격하고 나니 견딜 수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며칠 후 남편과 유나 씨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나눴고 수요일 오후에도 각자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것 같았어요. 제 의심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어느 날 아침 유나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네. 얼굴에 윤기가 나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남편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맨날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요즘은 거실에도 자주 나오고. 유나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상한데.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변한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냥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무심했나 봐요. 아니에요. 유나 씨 잘못은 아니에요. 유나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된 것 같았어요. 수요일 오후에도 남편은 서재에서 혼자 일하고 유나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고 유나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둘 다 속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만든 상황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상처받았어요. 프리마돈나의 완벽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유나 씨도, 저도.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유나 씨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6시 30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유나 씨가 벌써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유나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 사모님. 할 일이 많아서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나 씨의 얼굴을 봤어요. 뭔가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속죄하려는 거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며칠 후 식사 중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유나 씨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남편도 유나 씨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유나 씨를 불렀습니다.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유나 씨 덕분에 우리 집이 항상 편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8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나 씨,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면서 해요. 네, 사모님.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보너스 봉투를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두둑하게 넣었습니다. 유나 씨,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요. 보너스 준비했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유나 씨, 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유나 씨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유나 씨는 완벽해요. 유나 씨 없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유나 씨가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유나 씨. 네,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나 씨도 힘들구나. 남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총 9개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퇴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불렀어요.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유나 씨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네, 사모님. 괜찮아요. 회장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제가 요즘 무리한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유나 씨가 황급히 퇴근했습니다. 남편을 서재로 불렀어요. 여보, 유나 씨랑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남편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한 거지? 씨앗을 뿌렸고 싹이 텄고 열매를 맺었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독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를 아프게 했어요. 남편은 죄책감에, 유나 씨는 자책에, 저는 질투와 후회에. 며칠 후 남편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병원? 왜? 우리 부부 문제 말이에요. 전문가 상담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제안한 거였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각방 쓴 지 1년이 넘었잖아요. 남편의 진지한 눈빛을 봤습니다.
좋아요. 가봐요. 그날 밤부터 남편과 진짜 대화를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보, 사실 나는 힘들었어요. 나도 알아요. 미안해요. 당신이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단지 나는 감당이 안 됐어요.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 1회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제 고백이었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상담 시간에 용기를 냈어요. 여보,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뭘? 유나 씨와 당신 관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제주도 여행 다녀온 후부터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만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유나 씨한테 우리 부부 얘기를 털어놨던 게 상담사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도 미안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대화였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담 덕분에 관계가 많이 개선됐어요. 대화가 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부부관계도 조율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서로 배려하며 새로운 방식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요? 저 그만두려고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고향의 여동생이 아프다고 해서요. 그래요? 사실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나 씨, 표정 보면 알아요. 유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고마웠어요. 저도요, 사모님. 우리 둘 다 힘들었죠? 유나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도 진심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나 씨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 세 사람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9년 동안 고마웠어요, 유나 씨. 남편이 퇴직금과 보너스를 건넸습니다. 현관에서의 작별. 유나 씨를 꼭 안아주며 귓속말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저도요, 사모님.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6세, 지금의 저. 완벽한 통제를 원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용기는 솔직한 대화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진짜 대화를 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나 씨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가정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집안일을 합니다. 56세에 처음으로 집안일을 배우고 있어요. 전직 발레리나가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국은 짜고 청소는 엉망이고 빨래는 구겨졌죠.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맛있어요. 당신이 직접 만든 거니까. 청소 잘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거짓말 같았지만 고마웠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서 카드를 발견했어요. 유나 씨였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고향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행복합니다. 두 분도 행복하세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유나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나 씨, 식당 열었대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언젠가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가서 된장찌개 먹어봐요.
두 사람 다 웃었어요. 이제 유나 씨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남편과 함께 카페에 갔어요. 57세에 처음으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둘이 나온 게 언제예요? 글쎄요. 3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 얘기, 손주 얘기, 앞으로의 계획. 나중에 여행도 가볼까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유럽? 발레 공연도 보고. 그래요. 함께 가요.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잡고 데이트한 건 처음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늦게라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7세 한소희. 완벽한 프리마돈나는 아니지만 솔직한 아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저는 완벽한 통제를 원했어요. 무대 위의 프리마돈나처럼 발끝부터 손끝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려 했죠. 남편의 문제도 우리 부부의 문제도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 했어요. 유나 씨에게 고백한 것도 제주도 여행을 간 것도 두 사람에게 시간을 준 것도 모두 제 계산이었습니다. 50% 계산, 50% 진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느 쪽이 더 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무가 아니에요. 계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은 제 예상과 다르게 자랐어요. 세 사람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유나 씨는 자책했고 저는 질투와 배신감에 괴로워했어요. 완벽한 계획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게 있거든요. 첫째, 진짜 용기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저는 남편과 40년을 살면서 정작 중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너무 커서 힘들어요. 병원 가볼까요? 이렇게 간단한 말을 못했습니다.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완벽함이란 환상일 뿐이에요. 지금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등 간단한 말들이지만 우리 부부를 바꿨어요. 둘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직 발레리나로서 저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무대에서도 가정에서도. 하지만 인생은 무대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만든 된장찌개는 유나 씨만큼 맛있지 않아요. 청소도 완벽하지 않고 빨래도 가끔 구겨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남편이 맛있다고 말해주니까요. 완벽한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불완전한 한소희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셋째, 통제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걸 통제하려 했어요. 남편도 유나 씨도 집안 분위기도. 하지만 사람은 통제할 수 없어요. 대신 이해할 수 있죠. 남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유나 씨의 고독을 이해하고 제 한계를 이해했어요. 이해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합니다. 50% 계산으로 시작한 일이 모두를 아프게 했어요. 진심으로 남편과 대화했어야 했습니다. 힘들어요. 함께 해결해요. 이렇게 간단한 말인데 왜 못했을까요? 다섯째,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56세에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57세에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남편과 갈등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배우자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부관계로 힘들어하거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계산이나 통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솔직한 대화로 해결됩니다.
부끄럽더라도 말하세요.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 솔직한 배우자가 되세요. 그게 더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만약 이미 실수를 했다면 자책만 하지 마세요. 바로 잡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음 주에 유나 씨 식당에 갈 계획이에요. 남편과 함께요. 웃으며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유나 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이고 진짜 화해인 것 같아요. 56세에 배운 교훈.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예요. 통제가 아니라 이해예요.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배우자와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지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늦게 핀 지혜 게시물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당첨자분은 굿나이프님, 최수민님, 곽연우님, 제이리 스티븐님, 황혼 의사랑님 축하드립니다.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 세롤예 2개월분을 배송해 드릴 테니 오늘 밤 10시에 게시물 탭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이벤트는 2025년 12월 1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건강 챙기세요.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 세롤예. 관절 건강, 혈액순환, 항염 효과까지 하루 두 알로 간편하게 챙기세요.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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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